신화 속으로. 어렸을 때 많이 읽었었던 신화 이야기. 다양한 신들의 삶을 보여주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책 또는 만화로 접했던 몇몇 신화들이 어렴풋하게 생각나실 텐데요.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신화 이야기를 풀어내는 시간, 신화 속으로. 오늘의 주제는 짝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오늘의 신화 이야기를 들려드릴 스토리텔러 제이입니다. 오늘의 두 이야기에는 모두 ним페, 즉 신화 속의 요정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신화의 주인공은 헬리콘 산에 사는 숲의 ним페 에코입니다. 에코는 수다 떠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한번 말을 시작하면 멈출 줄을 모르는 성격이었죠. 어느 날 남편 제우스가 헬리콘 산으로 가는 걸 본 헤라는 그가 숲의 ним페들과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잡기 위해 몰래 따라가는데요. 그 모습을 본 에코는 제우스의 바람 상대인 친구 ним페가 헤라에게 큰 벌을 받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그녀를 불러 세웁니다. 에코는 헤라를 붙잡고 계속 말을 걸었고 그녀의 수다 때문에 남편의 부정 현장을 놓친 헤라는 화가 나서 에코에게 벌을 내리는데요. 남이 말하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입을 열 수 없으며 말을 하더라도 남이 한 말의 끝부분만을 반복하게 되는 벌이었죠. 그렇게 말을 못하게 된 에코는 숲을 방황하던 중 사냥을 나온 매우 아름다운 청년 나르키소스를 만납니다. 나르키소스는 함께 사냥을 나온 일행과 떨어져 숲을 헤매고 있었는데 그를 본 에코는 그에게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에코는 그에게 사랑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헤라 여신의 벌로 그럴 수가 없었죠. 에코는 애타는 가슴을 아는 채 나르키소스의 뒤를 따라다니기만 했고 그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 말의 끝부분만을 따라할 뿐이었는데요. 나르키소스는 그런 에코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에코는 상처를 받고 나르키소스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동굴 속에 숨어버리죠. 한편 나르키소스는 자신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다른 ним페들을 거절하며 심한 말을 하는데요. 상처받은 ним페들은 신들에게 그에게 복수를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에 대한 벌로 나르키소스는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하게 되고 영원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손을 뻗거나 입을 맞추려 하면 없어지는 자신의 모습에 애만 태우던 그는 결국 죽고 말았고, 그가 죽은 자리에선 노란 수선화가 피어납니다. 에코는 동굴 속에서 나르키소스를 그리워하다 몸은 바위로 변하고 목소리만 남게 되죠. 이렇게 나르키소스로부터 자기애를 뜻하는 단어인 나르시시즘과 에코로부터 말의 끝부분을 따라하는 메아리라는 단어가 유래됩니다. 에코는 나르키소스를, 나르키소스는 자기 자신을 짝사랑하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네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두 번째 신화는 카리아 지방에 사는 물의 ним페 쌀마키스와 헤르메스, 그리고 아프로디테의 아들 헤르마프로디토스의 이야기입니다. 낯선 나라들과 신비한 강들을 좋아했던 헤르마프로디토스는 15살이 되자 고향을 떠나 온 세상을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여행을 하던 중 카리아 지방에서 밑바닥까지 속이 들여다보이는 아름다운 연못을 발견합니다. 그 연못에는 바로 물의 ним페인 쌀마키스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평소처럼 꽃을 따며 물가를 거닐다가 아름다운 소년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쌀마키스는 소년에게 다가가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말하며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 하는데요. 하지만 15살의 헤르마프로디토스는 아직 여자와의 사랑을 모르는 소년이었기에 사랑을 갈구하는 그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죠. 그는 쌀마키스의 고백을 단호히 거절하며 그만두지 않으면 물가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말하는데요. 그러자 그녀는 그가 가버릴까 두려워 자신이 떠나겠다고 말하고 가는 척하다 덤불 뒤에 몸을 숨깁니다.
헤르마프로디토스는 그녀가 가버렸다고 믿고는 옷을 벗어던지고 물속으로 들어가 헤엄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자신의 영역인 물속으로 들어오자 살마키스는 내가 이겼어. 이제 그는 내 거야 라고 소리치며 자신도 옷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헤르마프로디토스에게 달라붙어 사랑을 표현하죠. 그녀는 물속에서 그와 자신이 평생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신들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데요. 신들은 그 기도를 들어줬고 헤르마프로디토스와 살마키스는 결합되어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몸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그는 살마키스의 주체할 수 없는 짝사랑으로 인해 그녀와 한 몸이 되어 양성을 모두 갖게 된 거죠. 여기서 그의 이름인 헤르마프로디토스로부터 한 개의 개체에 양성이 있다는 의미의 단어 자웅동체가 유래됩니다. 살마키스는 첫 번째 신화에 나온 에코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짝사랑을 대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도 사랑을 쟁취했다고 보기엔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신화 속으로 어떠셨나요? 오늘 두 신화는 모두 요정의 짝사랑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시작만 같았을 뿐 두 이야기의 결말은 너무도 달랐던 것 같죠? 그럼 다음 이 시간 신화 속으로에서 더 재미있는 신화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신화 속으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민지영, 기술 김나영, 진행의 서재희였습니다.